자,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고분인데요. 자, 고분은 옛사람들이 남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덤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그 무덤 안에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과 생활도구를 함께 묻고 무덤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고구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벽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무덤은 돌로 만든 넓은 방이 있어서 그 벽에 그림을 그리기 아주 좋았기 때문이죠. 자, 고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즉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모습, 그리고 종교 등과 같은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그림은 안악 3호분이라는 무덤에 있는 부엌과 고기창고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먼저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여기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그리고 타고 다녔던 수레 같은 것들, 자, 이런 생활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 보이는 그림은 무용총회라는 무덤 안에 있는 접객도입니다. 자, 이 접객도란 손님을 맞이했다, 손님을 대접했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림을 잘 보시면 큰 사람들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 작은 사람을 보시면 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차를 따르거나 아니면 그릇을 나르는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했다는 것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자, 입은 옷도 조금 다르다는 것 찾을 수 있겠죠. 무용초에는 접객도 말고도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수렵도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줄지어서 요즘 아이돌 그룹의 군무처럼 춤을 추고 있는 무용도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여서 절, 탑, 불상 같은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는 불상은 현재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금동불입니다. 자, 바로 이 불상인데요. 자, 이름이 좀 어렵죠. 자, 금동, 구리에 얇은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 자, 연가 7년명은 539년이라는 불상을 만든 시기를 의미하고요. 자, 열에는 이 부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입상은 서서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한편 백제는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분, 공예품 등도 남겼는데요. 백제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는 백제의 문화유산, 이 무령왕 금제관식이라고 금으로 제작한 왕관의 장식 또 있고요. 중국의 문화유산, 이 중국 도자기라든가 중국의 화폐, 일본 소나무로 만든 물건 등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자, 왜 무령왕릉에서는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백제의 금동대학로와 같은 작품을 보면 백제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 감각과 능력을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는데요. 자, 금동으로 만든 큰 향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교과서 사진은 빛이 바랜 모습이지만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사진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향로를 떠받치고 있는 용 위에 연꽃 모양의 몸체, 그리고 복례산 모양의 뚜껑, 그러면 위에는 봉황까지 총 높이가 64cm입니다. 무게는 11.8kg에 달했다고 하네요. 자, 이 몸체에는 불사조, 물고기, 사슴, 학 등의 동물이 새겨져 있고, 이 뚜껑에는 피리 부는 사람,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 북을 치는 사람 등의 악사나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 코끼리 탄 사람, 책 읽는 사람 등 16명의 인물을 다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아주 뛰어난 예술 감각과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미륵사는 백제의 무왕 때 지은 절로 백제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해집니다. 1338만 4699제곱미터로 축구장 2000개 정도 되는 넓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가 있던 자리에는 건물은 다 없어지고 석탑과 그 건물의 터만 남아있는데요. 이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크고 오래된 탑입니다. 원래 높이가 24m라고 하니까 건물 10층 정도 되는 아주 높은 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습은 복원된 익산 미륵사지의 석탑이고요. 상상으로 표현한 미륵사 복원도도 함께 보시면서 이 절이 남아있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힘을 겨루면서 여러 번 도읍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 도읍지들을 중심으로 백제의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유적지들을 묶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하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이곳의 문화유산이 여러가지 백제의 문화적 특징과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서로 교류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인정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대표 유적지들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자, 수업 시간에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을 골라서 왜 인상적인지 친구들과 서로 소개해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